스타쉽 5차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천재 사업가, 트럼프 당선에 모든 것을 건 남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수많은 기업을 세운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정말 놀라게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걱정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고 있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존재해왔던 테슬라의 비전이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2024년 3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IR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노트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 테슬라의 어떤 점이 훌륭했고 또 어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분기 실적 요약 보고서는 크게 11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부분인 하이라이트 부분과 이 썸머리 부분만 잘 살펴도 테슬라 분기 실적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는요, 분기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숫자와 요약된 문장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앞부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파이낸셜 서머리는요, 재무 요약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전기차 부문, 에너지 부문, 기타 서비스 매출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셔널 서머리 부분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크로 사건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Vehicles Capacity 부분은요, 전기차 생산 캐파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모델별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요. 미국과 캐나다, 유럽, 중국으로 크게 나누어서 지역별 판매 대수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전체적인 판매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테크놀로지는요, 테슬라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테슬라 전기차가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FSD가 소프트웨어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xAI의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이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어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FSD 누적 마일입니다. FSD가 얼마나 많은 도로주행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최근엔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FSD의 학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학습량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누적될수록 FSD의 완성도가 따라서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테슬라의 독보적인 도로주행 데이터는요, FSD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더 하이라이트는요, 테슬라의 서비스와 에너지 비즈니스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는 중국에서 건설 중인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성을 앞두고 있고요. 2025년부터 메가팩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메가팩토리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마진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두 번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은요,
바로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 영업이익이 테슬라 자동차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일론 머스크는 그 시점을 2027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매우 크게 상향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 부분은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테슬라의 생산량, 볼륨하고요, 이 현금흐름 캐시, 이익, 프로핏, 모델 프로덕트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올 부분은요, 이 포로 앤 차트, 중요한 현장 사진과 그래프가 나오고요, 키 매트릭스, 핵심 매트릭스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와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요,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은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오늘 환율인 1380원으로 계산해 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은 갭 기준으로 2.7빌리언 달러, 한화 3조 7260억 원입니다. 3분기 순이익은 갭 기준 2.2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3조 360억 원이고요. 3분기 논갭 기준 순이익은 2.5빌리언 달러, 한화 3조 4,500억 원입니다. non-GAAP 기준이 GAAP 기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는 회계 공시를 할 때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의 경영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순이익 부분에서 이 GAAP과 non-GAAP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GAAP은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즉 표준 회계 준칙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비교할 때 공식적인 회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자라고 해서 만든 일종의 표준 수익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non-GAAP은요, 이 GAAP 표준 회계 원칙 기준에 따른 수익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일부 항목 등을 제외하거나 조정한 결과로 나온 수익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수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 항목을 조정한 수익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갭 회계 원칙을 준수해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계산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갭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는가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분기 혹은 전년 실적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non-GAAP 기준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영업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들도 일반적인 손익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기업의 경우는요, 일회성 비용과 수입보다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값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회성 요소인 주식 기반 보상이나 이 구조조정, 인수합병, 무형자산 상각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요, non-GAAP 기준 수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규제 크레딧이 대표적인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매출에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에 환경규제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논란이 많은 매출 요소였는데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환경규제 크레딧은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만큼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솔린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 환경규제 크레딧 제도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친환경 기업에게 환경규제 포인트를 구매해서 벌금을 없애거나 줄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에게 환경규제 크레딧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테슬라에게는 환경규제 크레딧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연기관차 회사들에게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환경규제 크레딧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차량 판매 총 마진율 계산에 있어서 갭 기준으로는 환경규제 크레딧을 포함시키지만 non-GAAP 기준에서는 환경규제 크레딧을 일회성 요소라고 생각해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탈탄소화 정책이 글로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규제 크레딧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분기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억 2,900만 달러, 한화 1조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봐서 갭 기준 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앞으로는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은 회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기업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 갭과 넌갭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갭 기준으로 2.7빌리언 달러, 한화 3조 7,260억 원이고요. 3분기 순이익은 갭 기준 2.2빌리언 달러, 한화 3조 360억 원입니다. 3분기 논갭 기준 순이익은 2.5빌리언 달러, 한화 3조 4,500억 원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한 분기 순이익이 3조 5천억 원 수준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테슬라 실적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무려 54%가 증가했고요. 올해 3분기 순이익은 갭 기준 작년 대비 무려 17%가 증가했습니다. non-GAAP 기준으로는 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 부분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매출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최근 기업의 경영 상황을 판단할 때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더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흑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돈이 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흔히 이야기하는 흑자 부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팔아서 회계적으로는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지출만 많아지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흑자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에 있어서 현금 흐름은 우리 몸의 피가 온몸에 도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은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쌓아놓은 투자금으로 몇 년을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있는 돈을 모두 쓰고 투자금을 계속 유지하지도 못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특히 이번 3분기 현금 흐름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주가도 테슬라의 양호한 현금 흐름에 주목을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은 일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대부분이니까 말이죠. 3분기 영업 현금 흐름은 6.3빌리언 달러입니다. 3분기에 테슬라가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6.3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8조 7천억 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년 대비 무려 89%나 증가한 실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매출은 전년보다 특별히 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9%나 증가했다는 것은 비용을 그만큼 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죠. 최근 리튬 원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전기차와 메가팩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고요. 차량 판매 대수 증가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원가를 엄청나게 낮추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 6.3빌리언 달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중국 메가팩토리 건설, 그리고 생산시설 확장 등에 투자하고 남은 현금 프리캐시 플로는 2.7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3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남은 최종 현금 흐름은 2.9빌리언 달러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의 총 현금은 33.6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나로는 46조 3,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테슬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와 전쟁 등으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생산시설 확장 등에 무섭게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46조 3,7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정말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타 운영 측면인 이 오퍼레이션스에서는 세 가지 특별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테슬라의 AI 컴퓨터 훈련 투자가 75%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투자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의 클라우드 빅테크 업체들과 함께 테슬라가 엄청난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를 시작해서 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대표 주자가 되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AI에 100억 달러, 무려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계속해서 구입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첫 단계는 향후 3년 동안 지속될 예정인데요. 향후 테슬라의 FSD 발전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대규모 슈퍼컴퓨터가 향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지능 AI와 로봇 공학 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에서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코르텍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GPU 물량에 대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내년 1분기 내에 엔비디아의 H100 GPU 10만 개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콜로서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요, 뉴욕 버팔로에서 도조 슈퍼컴퓨터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 전기차의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FSD 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향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훈련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트럭이 미국에서 모델 Y, 모델 3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더 낮출 수가 있다면 사이버 트럭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SD 도로주행 마일이 누적으로 20억 마일을 달성했고요. FSD 버전 12의 누적 마일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FSD 도로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는 속도는 이 그래프상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FSD의 발전은 한 단계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주요 실적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양호한 3분기 실적의 주요 원인은 전분기 대비 차량 인도량 증가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록적인 3분기 실적 달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에서 내년에는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적어도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규제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여전히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탄소 규제 크레딧 매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량당 판매 비용을 뜻하는 COGS는 약 35,000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 비용을 낮추지 못해서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팔아서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과 원가 측면에서 테슬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팔 때마다 적자인 전기차 판매량을 줄이고 그만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생산량을 늘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연명할 수는 있어도 결국 전기차 전환이라는 미래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경영 혁신,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큰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35,100달러로 낮췄으니까 이 마진이 그만큼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다른 경쟁 기업들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에서 승자와 패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가속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입 비용과 소유하는 동안에 지출되는 총 소유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단순히 전기차와의 경쟁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보다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해서 3만 달러대의 저가형 모델인 모델2의 생산을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주식시장은 이 발표에 크게 환호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모델2에서 엑셀레이터와 스티어링 휠을 빼면 그 자체로 로보택시가 되기 때문에 먼저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에 Unsupervised FSD를 탑재해서 로보택시 형태로 운행을 하고요. 동시에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로보택시에 대한 시험 운행과 상업용 허가를 받게 되면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테슬라의 장기 목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러한 계획이 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에너지 비즈니스가 기록적인 매출 총 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30.5%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메가팩과 파워월 매출 증가가 곧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알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2027년에는 전기차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의 EPS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레이스토르베 메가팩토리는요, 일주일 만에 200메가팩을 생산했고요. 파워월 구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에너지 비즈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속적인 거시경제 역풍과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투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전기차와 에너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생산 능력에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시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도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에 점점 많은 무게를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Next year will probably be 90% capable of autopilot. Elon Musk out with a bold promise yesterday. He said there would be 1 million Tesla robo-taxis, I should say, on the road next year. I'm very confident about full self-driving functionality being complete by the end of this year because I'm literally driving it. Welcome to the Wii Robot Party. We have 50 fully autonomous cars here tonight. Cap, there's no steering wheel or pedals, so I hope this goes well. You see a lot of sci-fi movies where the future is dark and dismal, where it's not a future you want to be in. In a crystal ball and see the future, you'd be like, yes, I wish I could be there now. That's what we want. So when we think about transport today, there's a lot of kind of pain that we take for granted that we think is normal. Like having to drive around LA in like 3 hours of traffic. Yeah, and people that live in LA, I mean, you know, try to get from Pasadena to, you know, El Segundo during rush hour is like, you can fly to, you know, another city faster than you can get to crosstown LA. So, and you have to drive the whole way. Unless you're in a Tesla, of course. Now, Tesla already does quite well at this, you know, supervised self-driving. So supervised full self-driving is actually working quite well. When you get in, you'll see like it's really quite a wild experience to just be in a car with no steering wheel
no pedals, no controls, and it feels great. One of the reasons why it can be so much better than a person is that we have millions of cars that are training on driving. So it's like living millions of lives simultaneously and seeing very unusual situations that a person in their entire lifetime would not see. But hopefully, yeah, exactly. So, so with that amount of training data, it's obviously going to be much better than what a human could be, because you can't live a million lives. And it's also, it can see in all directions simultaneously, and it doesn't get tired or text or any of those things. So it will naturally be, like I said, 10, 20, 30 times safer than a human, just for all those reasons. Your average passenger car is only used about 10 hours a week out of 168 hours. So the vast majority of the time, cars are just doing nothing. But if they're autonomous, they could be used, I don't know, 5 times more, maybe 10 times more. So you could actually, for the same car, would have 5 times as much value, maybe 10 times as much value. It's times past where there used to be an elevator operator in every elevator, but once in a while they get tired and they accidentally shear somebody in half, So now we have automated elevators. You just get in an elevator and you press a button. That's how cars will be. I guess on their phones, or watching a movie, or doing work, or whatever you want to do. I think the cost of autonomous transport will be so low that you can think of it like individualized mass transit. The average cost of a bus per mile for a city, not the ticket price because that is subsidized, but the average price is about $1 a mile. Whereas the cost of Cybercab, we think probably over time, from the operating cost is probably going to be around 20 cents a mile. And price, including taxes and everything else, probably ends up being 30 or 40 cents a mile. So yes, and you will be able to buy one. We expect the cost to be below $30,000. And I think there'll be an interesting business model where, like, let's say somebody is an Uber or Lyft driver today. We do expect actually to start fully autonomous, unsupervised FSD in Texas and California next year. We expect to be in production with the Cybercab in 2026. Well, before that, you will experience a robotic taxi via the Model 3 and Model Y program, and Model S and X too. But your 3 and Y will achieve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ith permission in wherever regulators essentially approve it in the U.S. and then to follow in outside the U.S.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the solution that we have is AI and vision. So there's no expensive equipment needed. So the Model 3 and Model Y and S and X that we make today will be capable of full autonomy unsupervised. And that means that our cost of producing the vehicle is low. Now, we are going to actually overspec the computer for the Cybercab. So our AI5 computer will be somewhat overspec'd. And because I think there's actually also an opportunity, sort of like in Amazon Web Services, where if the car is driving for 50 hours a week, there's still over 100 hours left. And there's a potential there to have a massive amount of distributed inference compute, where if you've got, like, say, a fleet of 100 million vehicles and a kilowatt of efficient inference compute, you have 100 gigawatts of compute, which is really quite substantial. Something we're also doing is, and it's really high time we did this, is inductive charging. So the robotaxi has no plug. It just goes over the inductive charger and charges. So, yeah.
It's kind of how it should be. Thanks, guys. I love you too. So one of the things that is really interesting is how will this affect the cities that we live in? And when you drive around a city, or when the car drives you around a city, you'll see there's a lot of parking lots. There's parking lots everywhere, parking garages. So what would happen if you have an autonomous world is that you can now turn parking lots into parks, green space in the cities that we live in. So that would be quite fantastic. Oh, and also, what happens if you need a vehicle that is bigger than a Model Y? The Robovan. The Robovan is we're going to make this, and it's going to look like that. Now, can you imagine going down the streets and you see this coming towards you? That'd be sick. So this can carry up to 20 people, and it can also transport goods. So you can configure it for goods transport within a city, or transport of up to 20 people at a time. So this is gonna, the Robovan is what's gonna solve for high density. So if you want to take a sports team somewhere, or you're looking to really get the cost of travel down to, I don't know, 5-10 cents a mile, then you can use the Robovan. Some people call it the Robovan, but so yeah.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and we've seen this with the Cybertruck, is we want to change the look of the roads. The future should look like the future. Everything we've developed for our cars, the batteries, power electronics, the advanced motors, gearboxes, the software, the AI inference computer, it all actually applies to a humanoid robot. It's the same techniques. It's just a robot with arms and legs instead of a robot with wheels. And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Optimus. And as you can see, we started up with someone in a robot suit, sort of down, and then we've progressed dramatically year after year. So if you extrapolate this, you're really going to have something spectacular, something that anyone could own. So you could have your own personal R2-D2 C-3PO. And I think at scale, this would cost something like, I don't know, $20,000, $30,000. Probably less than a car, is my prediction, long term. Now, it'll take us a minute to get to the long term, but fundamentally at scale, the Optimus robot, you should be able to buy an Optimus robot for, I think, probably $20,000 to $30,000 long term. So, and what can it do? It'll basically do anything you want. So it can be a teacher, babysit your kids. It can walk your dog, mow your lawn, get the groceries, just be your friend, serve drinks. Whatever you can think of, it will do. And yeah, it's going to be awesome. I think thi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of any kind. Yeah. Because I think everyone, of the 8 billion people of Earth, I think everyone's going to want their Optimus buddy. And there's going to be maybe two, and then they'll be producing products and services. I predict, actually, provided we address risks of digital superintelligence, 80% probability of good, a good outcome. Look on the bright side. The cup is 80% full. The cost of products and services will decline dramatically, and basically anyone will be able to have any products and services they want.
It will be an age of abundance.